자, 오늘은 한국인의 소울푸드 중 하나인 삼겹살을 요리를 해볼 겁니다. 바로 동파육인데요. 제가 3년 전쯤에 중국 항저우 연수를 갔었는데 결국 동파육을 먹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지 느낌 오지게 나는 동파육을 만들어 볼 겁니다. 저번 삼겹살 국밥을 만들고 남은 오겹살입니다. 일단 주변에 더러운 부분부터 정리를 해줍시다. 딱히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뭔가 있어 보여야 하니 깔끔히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1차적으로 불순물을 제거해 줄 겁니다. 보통 껍질이 붙어있는 재료를 사용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껍질 부분을 토치로 강하게 한번 지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이나마 남아있는 털들도 제거할 수 있고 잡내도 상당 부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으로 한번 갈라준 뒤 첫 번째로 물에 삶아줄 겁니다. 10분 정도 물에 삶아줌으로써 잡내를 거의 잡아줄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물에 뜨는 회색빛의 거품들이 나중에 소스에 들어가게 되면 강한 잡내를 일으키게 되겠죠. 찬물에 헹궈준 오겹살을 4등분으로 잘라줄 겁니다. 이제 매우 위험한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되니 생략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기름에 한번 오겹살의 껍질 부분을 튀길 겁니다. 달궈진 기름에 껍질이 튀겨지면서 안에 공기층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소스가 스며들면서 맛과 식감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뚜껑이나 덮어줄 게 없다면 100% 기름 샤워를 하게 되니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껍질 부분만이 아닌 살 부분도 같이 구워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수분기를 바싹 제거하고 마이야르를 일으키게 되면 조금 뒤 졸이면서 같이 맛과 향이 소스에 들어가 훨씬 맛이 좋아지게 되겠죠. 이제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인 조리는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일단 오겹살을 냄비에 밑에 차곡차곡 깔아줍니다. 그 다음 파를 넣어줄 건데요. 여러 동파육 레시피를 찾아본 결과 쪽파를 사용하는 레시피가 상당수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묶어 소스에 넣게 되는데 대파에 비해 단맛이 적고 매운맛이 강해 향이 강한 요리에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늘과 생강, 고수줄기를 넣어줍니다. 동파육의 곁들일 고수를 사게 되면 입만 먹기 때문에 줄기가 남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고수줄기를 요리에 넣어 고수의 향을 진하게 넣을 수 있죠. 다음 넣어줄 건 팔각입니다. 보는 것처럼 8개의 각이 있어 팔각, 별 모양이라 스타니스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 팔각이 흔히 중국향이라 불리는 것의 정체입니다. 이번에 넣어줄 건 소홍주입니다. 샤오싱주라고 불리기도 하는 황주의 일종입니다. 청주와 비슷하지만 독특한 향이 있어 중국 요리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재료이죠. 다음은 빈탕. 이 역시 중국 요리에서 자주 사용되는 재료로 은은하게 뒤에서 단맛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 설탕으로 대체해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오양분. 말 그대로 5가지 향신료가 섞인 분말입니다. 매우 향과 맛이 진하니 약간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노추입니다. 영어로 다크 소이 소스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간장에 비해 짠맛이 굉장히 적고 색깔을 굉장히 진하게 내주기 때문에 식용색소의 느낌으로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이제 간장과 물을 넣고 2시간 정도 푹 끓여줄 겁니다. 젓가락으로 잘릴 만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선 최소 2시간 이상을 삶아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2시간 동안 가만히 냅두면 소스에 담긴 쪽만 색깔이 배니 30분 간격으로 뒤집어가며 골고루 색깔이 배도록 해줘야 합니다. 가뜩이나 날씨도 더운데 생고생이군요. 자, 이제 2시간 동안 뭘 하냐? 시간을 녹이는 데는 반복노동만 한 게 없죠. 일반적인 동파육은 청경채와 먹지만 어느새부턴가 고수를 준비해주는 곳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동파육의 기름짐을 청경채로 잡기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수 이파리를 한 땀 한 땀 떼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먹을 깔끔한 스프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달걀 스프입니다. 일단 스프의 농도를 잡아줄 전분물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전분과 물을 1:3 비율로 섞어주면 끝. 그 다음 냄비에 물을 1컵 넣어줍니다. 진간장 한 작은술과 치킨 스톡 1큰술을 넣어준 후 잘 섞어줍니다. 이제 물이 잘 끓으면 잘 풀어준 달걀을 젓가락을 이용해서 천천히 흘려보내줍니다. 저처럼 급하게 막 내리다간 계란탕이 돼버리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분물을 넣어 농도를 잡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중식집에 가서 먹어본 게살 스프의 느낌이 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 만들어진 스프에 아까 열심히 뜨던 고수잎도 살짝 넣어주면 중화풍 달걀 스프가 완성됩니다. 2시간 정도 삶아준 동파육의 모습입니다. 이 상태로도 충분히 부드럽게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쪄줄 건데요. 전통적인 동파육은 삶은 고기를 튀기고 다시 삶고 쪄야지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동파육을 찜기로 조심스럽게 옮겨준 후 1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아, 참고로 남은 소스는 마무리로 뿌려야 하니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이제 면 메뉴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바로 병방면이라는 건데요. 한때 인기를 끌었던 스트리트푸드 파이터의 유퍼면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음식입니다. 다른 말로는 유발면이라고도 하는데요. 기름류에 뿔을 발을 써서 기름을 뿌려 먹는 면이라는 뜻이죠. 이 음식에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병이라는 한자가 더럽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더럽게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 한자를 외우기 위한 노래마저 있다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중국에서나 볼 법한 널쩍한 면을 물에 먼저 삶아줍니다. 원래는 훨씬 넓은 면이지만 이게 제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면이 거의 다 익어가면 청경채를 넣어 같이 삶아줍니다. 그 다음 면을 건져준 뒤 다진 파와 다진 마늘을 위에 얹어줍니다. 그 다음 고춧가루와 간장, 식초를 뿌려준 뒤 뜨겁게 달군 기름을 위에 부어주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스스하고 기름이 끓게 됩니다. 이제 잘 비벼주기만 하면 방방면 완성. 이렇게 면의 양보다 큰 그릇에 담아 먹는 게 전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파육과 함께할 청경채를 데쳐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데칠 때 소금을 넣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채소의 색과 비타민이 파괴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청경채는 안 먹어서 별로 관심 없는 정보입니다. 드디어 동파육이 완성되었습니다. 집게로 들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매우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이제 접시로 옮겨 청경채와 아까 남은 소스를 싹 뿌려주면 드디어 동파육 완성입니다. 플레이팅은 제가 개같이 못함으로 그냥 넘어가셨음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삼겹살에 밥이 빠질 수는 없겠죠. 칼에 부드럽게 으깨지는 동파육이 보이십니까? 저게 밥과 섞이면 정말 환상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파육과 덮밥, 병병면과 달걀 스프까지 준비해보았습니다. 저 젓가락으로 갈라지는 지방을 보십시오. 편집하면서 봐도 정말 입에 침이 고이게 하는 맛이었습니다. 상당히 의외였던 사실은 거의 모든 동파육집을 가보면 청경채를 안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먹어보니 오히려 청경채의 식감이 동파육보다 질기고 풀량도 강해서 조화가 좋은 것 같진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청경채를 싫어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첫 덩어리까지는 정말 맛있었는데 두 번째 덩어리부터는 급격하게 물리는 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3시간 동안 삶고 졸였다 해도 지방 덩어리를 씹다 보니 결국 입맛이 버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대표적인 요리인 동파육을 해보았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접하기에도 잔뜩 해서 쟁여놓기에도 좋은 요리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삼겹살을 새롭게 먹는 방법을 항상 생각하실 텐데 한 번쯤은 시간을 들여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음식과 맛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뜨거.